안녕하세요. 고신대 보건병원 신장내과 신호식입니다. 하나님 도우심 중에 귀한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할 기회를 주신 대한신장학회 신의식연구회 또 여러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날 도너 키드니의 배분에 대한 찬성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콩팥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여자 신장 숫자는 적습니다.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지날 도너 키드니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약 9만 2천 명의 신장이식 대기 환자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요. 매일 평균 1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이식 건수가 2만 5천 건 정도에 불과해서 공급, 수의 격차가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지널 도너 키드니를 확대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사망 공여자 부족과 또 고령화로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마지널 도너 키드니는 두 가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 확대 기준 ECD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 뇌사 공여자 또는 50에서 59세이면서 고혈압, 크레아틴이 높은 경우 뇌혈관 사인 중 두 가지 이상 충족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KDPI 같은 경우는 10가지 인자를 반영한 연속 점수인데요. 85% 초과되면 이런 콩팥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폐기율이 40% 이상 육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법 아닌 연속 점수 기반의 KDPI 활용이 보다 정교한 의사결정을 가능한다 하겠습니다. 예, 미국에서의 콩팥 폐기율을 보시게 되면 2021년 기준으로 25% 정도 되는데요. KDPI 90% 초과 신장의 폐기 오주레이션은 거의 2배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폐기 이후의 60%가 수혜자를 찾지 못함이라는 것은 의학적인 사유가 아닙니다. 레이블링 효과도 존재하는데요. 동일한 공여자 위험 지수를 가진 신장이라도 KDPI 86% 분류되면 85% 대비 유의하게 더 많이 폐기됩니다. 따라서 이런 행동적 평행이라서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질문은 과연 이런 마지날 도너 키드니 이식이 투석보다 생존율 이득을 제공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 연구에서는 답은 명확히 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식하고 나서 1.2년이 지나게 되면 이식한 환자의 누적 생존율이 투석 환자보다 훨씬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국 데이터에서도 보시게 되면 모든 ECD의 서브타입이 투석 대비 생존율이 훨씬 좋은 걸로 되어 있고 2024년 캐나다에서 비용 효과용 조사에서도 60세 이상 KDPI 86% 이상 신장 이용 확대가 비용 효과적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명을 맥진시키는 방법은 공여 신장의 예상 기능 수명하고 수혜자의 기대 수명을 일치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젊은 수혜자에게는 좀 젊은, 좀 괜찮은 신장을, 고령 수혜자에게는 마지널 도너 키드니에 적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뉴로 트랜스플란트 시니어 프로그램 같은 20년 이상 65세 이상 공여자와 65세 이상 수혜자를 매칭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고령 수혜자의 대기 시간을 유일하게 줄이고 고령 공여 신장 이용률을 크게 높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 연구에서도 보시게 되면 그 ESP 하에서 수혜자 연령군 1년 20편 생존율이 거의 100% 가까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5년 생존율은 한 76%, 임상적으로 충분히 수행 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ESP 도입 이후에 고령 공여자 이용 가능성이 2배로 증가하고 고령 수혜자 대기 시간도 유의하게 줄었습니다. 투석 유지와 비교하면 이러한 결과는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2025년 미국 신장학회에서 발표된 중요한 연구인데요. KDPI가 안정적인 지표가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공여자의 풀이 변함에 따라서 KDPI는 매년 재보정되고 2024년 KDPI 86% 신장은 2012년 동일 KDPI 점수 신장보다 이식편 부전 위험이 9%더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여자 연령 7년 차에 해당하는데요. 역설적으로 임의적 KDPI 기준으로 신장을 활용하지 않는 이런 행동들은 의학적인 근거가 없이 갈수록 더 많은 신장을 폐기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심폴퓨전 기술 같은 경우는 마지날 도너 키드니 활용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되겠습니다. 보통 상온 기계 관료의 경우는 장기를 생리적으로 상태로 유지해서 이식 전 실시간 생존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2025년 연구에서 보시게 되면 상온 기계 관료 같은 경우는 DGF 오더레이시를 0.47로 상당히 줄였고 2025년 연구에서 보시게 되면 일상 실험에서 최대 24시간 상온 관료 후에 30일 이식편 생존율이 100%를 달성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들이 예전에는 사용 불가로 간주되던 이식 콩팥의 이식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확장시키고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모치 점수는 신장 이식 전 생검 기반 조직학적 평가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체 경화증, 세뇨관 위축,
혈관 변명, 간질 섬유화 각각 0에서 3점으로 채점해 총 0에서 12점으로 표현하겠습니다. 4점 미만은 단일 신장 이식이 안전하고 5에서 7점은 이중 듀얼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 8점 이상은 이식 부적합하면 폐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KDPI 85% 초과 신장에서 KDPI 점수만으로 배분 결정을 내린 것에 한계를 보완하는 핵심적 도구로 생각되고요. 생금 기반 배분 시에 KDPI 80에서 90% 보험 및 폐기율을 45%에서 15%까지 줄일 수 있다는 아주 좋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식 전 생금하는 것도 합리적으로 근거 기반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보통 생금 안내와 배분 시에 KDPI 80에서 90%의 폐기율이 15%로 없을 때보다 생금을 하지 않을 때 44.9%에 비해서 크게 낮아지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레무치 점수 4점 이하 같은 경우는 단일 이식이 안전하고 점수가 높으면 이중 신장 이식을 고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신장 이식 같은 경우는 KDPI 90%를 초과해서 단일 ECD 이식 대비 이식편 부전 위험을 26%, 사망률을 환자 사망을 21%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이블링 효과라고 보시게 되면 동일한 공영자 위험 지수를 가진 콩팥이 KDPI 하이로 분류되게 되면 KDPI 로우에 비해서 5에서 6%포인트 더 많이 폐기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고 행동 평양이라 하겠습니다. 면역 억제 전략 발전도 마지날 도너 키드니 이식의 결과 향상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타크로니무스가 도입되거나 스테로이드를 줄이는 방법, 그러니까 ATG를 활용하거나 CNI 최소화를 통해서 DGF 발생률이 2024년 35%에서 2021년에는 30% 미만으로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캐나다 연구를 보시게 되면 60세 이상의 KDPI 86% 이상 되는 콩팥 활용 이용을 확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스템 비용 효과적임을 증명했습니다. 환자당 여러 가지 비용 효과가 있었고 장기 투석 비용보다 훨씬 유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적 수혜자는 수명 매칭이 적합한 60세 이상의 고령 환자, EPT에서 점수가 높은 환자, 장기 투석 환자, 그다음 낮은 면역학적 위험을 가진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신장 제공에 대한 거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고민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기 중 사망한 환자들의 정확한 16번의 제공 기회가 있었는데 거절 이후에 거의 90% 이상이 공여자 콩팥에 대한 어떤 퀄리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65에서 69세 환자에서 이식 후에 한 41개월이 지나게 되면 훨씬 콩팥이 이식에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고령일수록 이식점이 더 빨리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즉 고령 환자에서 마지날 도너 키드니라도 빨리 이식받는 것이 생존에 훨씬 유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비교 기준 ECD와 SCD가 아니라 ECD와 투석으로 바꾸면 증거는 확실하게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ECD 이식의 5년 환자 생존율이 65에서 75%, 투석의 50에서 60%보다 훨씬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DGF 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고 장기적 이식편 기능 불량을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날 도너 키든 이식 같은 경우는 투석에서 벗어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기 중 사망 위험 제거라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이득을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 논거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들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면 ECD 신장의 DGF 발생이 높다는 것도 솔직히 사실이지만 DGF 같은 경우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 쇠도 감소 추세이고 장기 이식편 기능을 크게 관여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자원 낭비 우려 같은 경우는 장기 투석 비용과 대기 중 사망을 무시한 논거가 되겠는데요. 수명 매칭 같은 경우는 젊은 수혜자가 마지날 도너 키드를 받는 상황을 방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KDPI 85% 기준점은 임의적이고 매년 변동하는 지표이므로 유일한 거절 근거가 될 수는 없어서 매년 변동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사망 공여자 풀에서 고령 및 고위험 공여자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연구에서 보시게 되면 아시아 이식 상황에서 KDPI 기반 ECD 신장 배분의 타당성을 입증했는데요. 코너스 배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유로 트랜스플란트 시니어 프로그램과 아주 유사한 걸로 되어 있고 수명 매칭 정책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될 시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계 관류 기술 도입과 생감 기반, 바이옵시 기반 배분 시스템 구축이 함께 병행되면 더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확대 사용하는 걸 위해서 무조건 콩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안전장치를 두고 근거 기반으로 사용할 내용이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레모치 점수 기반으로 이식전 생계형을 표준화하고 KDPI 85% 초과의 경우에는 전수에 노멀 미케니컬 펄퓨전을 도입하고 코너스에 수명 매직 정책을 공식화하고 이분법적 하이 KDPI 레이블을 연속 위험 정보로 좀 전환하는 것. 그리고 마지날 키드니 도너 수용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 센터 평가 지표가 필요하겠고 충분한 사전 설명을 통한 환자가 잘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부분별의 확대가 아닌 근거 기반의 책임 있는 확대가 필요하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들을 보시게 되면 마지널 돌로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에 대한 익스펜디드하게 사용하는 것을 일반되게 여러 가지 지지하고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KDPI 보정 이탈 논문 같은 경우는 현행 기준점이 생물학적 근거 없이 갈수록 엄격해짐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의 연구 같은 경우는 24시간 연장된 미케니컬 펄퓨전 안정성과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고, 중국 연구 같은 경우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나라의 임상 연정에서 충분히 직접적인 적용 시사점을 제공한다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마지날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 같은 경우는 일정 시점 이후에 투석보다 생존율이 좋은 걸로 되어 있고 수명 매칭, 고령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ESP를 통해서 임상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전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높은 폐기율이 높은 이유가 생물학적 이유가 아니고 행동적 편향에서 비롯되고 있고, 네 번째로 기계관리 기술이 마지널 도너 키드니의 안전한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KDPI 기준점은 임의적이고 변동하는 상대적 지표임을 아는 것이 필요하겠고, 여섯 번째로 윤리적, 경제적으로 변연부 키드니의 마지널 도너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 확장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까지 연구 결과는 마지널 도너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특별히 투석 환자에서 충분히 생명을 구할 수 있고, 특히 수명 매칭으로 통한 배분 같은 경우는 이득을 극대화하고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특히 기계 관료라든지 바이옵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확대 사용에 대한 충분한 근거 마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현재 많이 보고 있는 디스카르디드 되는 높은 폐기율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서 수정 가능한 행동적 문제이고, 사용 가능한 신장을 최대한 아껴서 환자분들이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현명하게 마지널 도너 키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